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10분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한양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양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이 올해 좀 마지막 방송인데요. 경제 지표가 계속 악화되는 모습이 좀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한때는 이런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다라고 호재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경제 지표, 모든 주시장 전문가들, 모든 방송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내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제 악재로 좀 인식되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어저께 다우지수는 약간 소폭 반등했지만 오늘 3대 지수 모두 결국은 또 하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하루의 마감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리가 이제 반등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3.9를 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3.9에 이제 바짝 다가선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주시장의 좀 부진한 모습, 좀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이틀째 강보입니다. 지난주 초였죠. 일본에서 갑자기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면서 엔화가 강해졌고 미국 달러가 약해졌는데 그때 이후로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미국 주시장의 반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달러의 약세 전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고점 대비보다 많이 내려가 있지만 그래도 달러가 우리가 올해 출발 시점까지는 아직 멀었거든요. 아직까지 좀 안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는 오늘 조금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제 지표에서는 기존 주택 판매가 좀 악재로 인식했는데요. 6일 연속 감소됐습니다. 지수로 보면 73.9라고 나왔는데 이런 건 크면 의미 없겠고요. 이게 이 수치가 팬데믹 이전, 그림을 보면 팬데믹 이전 2020년 3, 4월에 70이었거든요. 그 전 수준까지 가 있다니까 그만큼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일단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업의 이야기는 테슬라 이야기로 시작을 그렇습니다.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준비해 주신 자료로 숫자로 본 테슬라의 움직임. 일단 저희가 앞서서 올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까 부진했다라는 걸 69%가 보여드렸죠. 거의 70% 하라 그랬죠.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또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위원님? 네, 오늘 보면 이제 그나마 오늘 8일 만인가요? 반등해서 10며칠 만에 오늘 두 번째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오늘도 이제 베어드 같은 경우에서 목표 주가주를 하향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보면 테슬라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주식 자동차는 다 빠졌죠. 원화 기준으로 보면요. 원화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도 제가 어저께 보니까 25, 6% 정도 빠졌는데 달러로 보면 더 많이 떨어졌겠죠. 그나마 제일 선방했다는 거를 우리가 페라리라고 얘기해서 마이너스 18%지만 이것도 지금 시장 평균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올 한 해 자동차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한때 이제 테슬라가 최고의 기업이었는데 지금 하락률로 보면 지난 주말 기준 보면 68%로요. 주요 기업주 중에서는 탑 7번째 정도 전 세계에서 같이 보면 그 정도로 떨어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 어저께까지 보면 테슬라가요. 시가총액 75%가 날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거는 이제 빅테크는 물론이고요. GM이나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GM이나 포드보다도 더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고비로 해서 메타 플랫폼을 이겼어요. 메타 플랫폼을 이겨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2위까지 떨어졌고요. 여차 하루 이틀 남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꼴찌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회사가 회사의 상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분기별 이익 보면 줄어든 거는 크게 없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번 4분기의 실적을 어떻게 발표할지, 실적의 딜리버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표할지가 가장 큰 고비가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 이미 매년 50% 연평균 성장을 얘기했었는데 50%는 지금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조차도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 그래프가 이제 S&P 500의 올해 이제 꼴찌 회사가 오늘까지 보면 제네럴 홀딩스인데 이건 오늘 마감 수치인데요. 제네럴 홀딩스는 산업용 발전기 회사입니다. 산업용 가정용이라고 발전기 회사인데요. 제네럴 홀딩스가 오늘 반등했지만 72.34%가 정확히 떨어졌고요. 테스가 71.82%가 떨어져서
2020년만 하더라도 S&P업에서 단연코 탑이었는데요. 지금은 거꾸로 탑이 됐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어떤 위치가 상당히 흔들렸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어제도 한번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이 샀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개인 투자를 사랑받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기억하실 분은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그 개인 투자가들이 올해 제일 많이 산 주식 순증한 것이 3번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그나마 달라서 그런 지수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 제일 많이 산 주식이 S&P 500 지수를 샀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QQQ요. 나스닥 100을 샀고 세 번째 테슬라를 샀는데 규모로 보면 425%. 그러니까 작년 대비 4배나 더 많이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개인 투자 많이 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뉴스로 많이 나오고 이제 부사장님이 자주 보여주잖아요. 올해 보면은요 28억 달러를 샀습니다. 개인 투자가 달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요 늘어난 게 28억 달러입니다. 28억 달러면 3조가 넘는 거 아닙니까, 부사장님? 3조 5천 정도 되지 않나요? 3조 넘죠. 네, 3조 훨씬 넘는 예. 거예요. 3조. 우리 한때 4조 가까이 됐을 텐데요. 그 정도 됐고. 이번 달만 들어도 한 1억 6천만 달러 정도 산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다 2천억 샀으니까 떨어질 때 많이 산 것이 그랬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올해 아픔이 오늘 미국 주식 투자,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 종목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오늘 아픔거리가 테슬라였다라고 일단 그리고 오늘 좀 반등했지만 큰 미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최근에 많이 하락했었던 항공주 가운데 사우스웨스트 네. 항공 같은 경우는 결항률이 가장 맞습니다. 높아서 좀 많이 예. 하락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더 그 결항률이 좀 늘어나고 있나 봐요. 네,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제 자체적인 이제 결함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예약 시스템이라는 전산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보면 바이든까지 나서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늘 이제 4%가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도 65% 취소 나왔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요. 여기서 왼쪽 그림은 미국 북미에서 제일 붐비다는 곳이 지금 토론토 공항인데요. 토론토 공항에 지금 물건 내려받는 곳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네. 배기지 클레임 하는 곳이요. 거기에 저렇게 쌓여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심지어는 오른쪽은 또 미국의 한 공항인데 지금 벨트에도 쌓여있어갖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갖고 보통 그 경험 없으세요? 부사장님의 여도랭커? 물건이 못 받으면 웬만하면 그 다음날 집으로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없어요. 예. 지금은 없어요. 전 몇 번 있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날 대부분 왔는데요. 요즘 이틀 3일에서 웬만한 기업들이요. 이렇게 되면 비용을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카드로 해갖고 그 서비스로 해주는 거 있겠고요. 그게 없더라도 좀 웬만한 거 제가 알기에는요. 국제선 기준을 보면 웬만한 미국 비행사들이 $1,000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1,000.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갑자기 옷을 필요한데 사 입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양복도 사야 될 꼴이 있으면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상해 주는 거가 업투 $1,000까지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지금 머리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항공업체가. 사우스웨스트 이런 저 상향이 코미디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큰일이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야말로 진짜. 그리고 오늘 테슬라에도 마찬가지지만 네. 올 한 해 미국 주시장에서 교훈이 있다 그러면 진짜 듣기 싫으신 소리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거니까 소개해드리면 올해 주시장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미국 투자가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교훈이 있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락 추세에서 그냥 계속 물 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도요. 그래서 물 타고 갔을 경우가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때는 금손이었던 캐시우드가 더 쉽게 얘기하면 똥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올해요. 제일 많이 샀던 10개 주식이 최하가 한 40%가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요. 테슬라 캐시우드가 산 것들이. 근데 계속 더 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더 많이 산 게 로크 같은 거 테슬라 엄청 또 샀거든요. 캐시우드가. 그렇죠.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딱 그림 보여드리면 이게 딱 1년짜리인데요. 아크가 70% 떨어졌고요. 텔레닥도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격 의뢰하는 건데요. 75%. 펠라토는 말할 것도 없죠. 한때 80-90% 떨어져가고 77%가 떨어졌고요. 줌 비디오도 마찬가지. 한 65%. 테슬라 60%.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약세 추세를 계속해서 그냥 물타기보다는 늘 말씀드린 기준을 갖고 매달 조금씩 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준을 갖고. 그렇지만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더 사는 물타기는 좋은 전략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교훈 삼아서 많이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 불편한 소리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마켓워치에서 내년에 사지 말아야 할 5가지를 공개했어요. 알려주시죠, 위원님. 네, 이거는 꼭 주식만이 아닙니다. 네. 주식만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데 그쵸. 기본적인 시각이 되겠고 이거는 정리하면 마켓워치에서 어떤 증권사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마켓워치의 기자들이 다 회의를 통해서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선정한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입니다. 스펙이란 건요. 앞으로 스펙 시장이 다시 오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이건 1번, 2번, 3번, 4번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스펙은 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 왜냐하면 다 되고 나서도 막판에 가는 게 스펙인데 이게 2020년에 핫했었거든요. 스펙 다시 가기가 쉽지 않은 시장. 그래서 스펙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켓워치에서 가상화폐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뭐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있고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상장사에서 뭐 상장하고 이슈되는 거 있는데 여튼 가상화폐 얘기하고 있고요. 메타캐스트 헤드셋은 이제 막 이거를 메타 플랫폼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메타버스로 얘기할 수 있지만 메타 플랫폼에서 하는 메타캐스트 헤드셋 딱 있습니다. 지금 파는 게요. 그거 사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거 잘 안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도 역시 2020년에 핫했던 거죠. 2020년 그리고 2021년 봄의 밈스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에 이제 합류하기 전인데요. 2021년 봄에 저희가 미주미를 단독으로 하고 있을 때 보면 게임스타. 밈스탁을 얘기 안 하면 전화 부사장이 엄청 욕 먹었어요. 그 시청자들이나 댓글 보면 당신들은 밈 주식도 얘기 안 하는 바보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해 줘야지 왜 얘기 안 해야 할 때마다 장우석 부사장님이 저는 이제 점잖게 얘기하는데 장우석 부사장님이 거의 흥분해 갖고 지금 그런 거 하시면 큰일 난다고 엄청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부사장님? 기억나죠? 함께 네, 점잖게 얘기하셨어요. 예. 저희가 막 근데 게임스타에서 안 좋다고 시청이 안 그렇죠. 좋다고 그랬는데 예. 주가는 막 고했었잖아요. 그랬죠. 잠깐 그런 적이 네, 있었습니다. 네네. 밈주사역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5번째는 약간 속상한 얘기지만 그좀 테슬라 자동차.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주식이 잘 들으셔야 아니죠. 돼요. 테슬라 스탁이 아니라 네. 테슬라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자동차. 차를 사면 안 된다. 왜냐면 네, 이거 정가가 왜냐하면 사도 되죠. 사도 되는데 무턱대고 테슬라만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고 그래서 굳이 제가 써놓은 거예요. 테슬라 네. 주식이 아니라 자동차라. 뭐냐면 지금은 테슬라가 거의 유일한 자동차로였었단 말이죠. 작년 올해 전기차 중에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제가 이번에 현재 하더라도 전기차면 다 테슬라입니다. 거의 다 테슬라지만 여전히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더 주요 미국의 메이커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테슬라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살 게 많이 있으니까 테슬라 자동차 꼭 굳이 고집할 필요 없다. 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전기차가 사실 일반 우리 휘발유차보다 더 비싸잖아요, 미국. 비싸죠. 근데 경기 안 좋은데 주머니 사정이 얇은데 굳이 그런 차 살 필요 있냐, 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테슬라 주식이 아니라 자동차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뭐 주식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기에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그림이 한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정말 황제들이 정말 금 부치를 딱 그런 이미지잖아요. 돈으로 샤워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킹스 오브 캐시플로우입니다. 저희가 캐시플로우를 순현금 흐름이 좋은 퀄리티 있는 기업이 중시하다고 얘기하는 그 중에서 킹을 사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5스타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돈을 잘 버는 최강 기업들만 하라는 겁니다. 최강 기업들만. 뭐냐면 이분인데요. 이분은 그 5스타를 별 5개를 어디서 받았냐면 그냥 별 5개 침대가 아니라 그 모닝스타에서 평가를 받은 겁니다. 모닝스타에서. 예, 그 주체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260억 달러 자산 규모의 알저브라라는 곳에서 부사장인데요. 이들의 성과가 이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태까지 펀드가 올해도 마이너스 13%밖에 안 했고요. 최근 3년 평균, 5년 평균, 10년 평균 동안 시장을 다 이겼던 이들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에 주목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마지막 방송 이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최악의 하락 사이클은 곧 끝날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오.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저는 일북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북의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렇지만 2023년에 좀 더 고통이 있을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재무적으로 마지막에 또 오타가 났는데요.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의 주가는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3번, 4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리더 그룹. 배당 리더 그룹은 그냥 평균 이상 배당 수익률을 주는 겁니다. 저는 선호하지 않지만 버라이즌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고 배당 수익률 높게 주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평균 이상 그런 거. 여기서 버라이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저나 부사장, 특히 부사장 좋아하시는 배당 성장으로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들. 대표적인 홈디포. 세 번째는 순현금 흐름의 킹입니다. 킹. 진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요. 진짜 순현금으로. 빚이 아니라 진짜 순현금. 떨어지는 현금이요. 애플이나 알파벳 같은 겨,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속한 기업들이 딱 여기입니다. 10개의 기업이거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홈디포, JP 모건, 그리고 알파벳 또 같이 들어가 있고, 모건 스탠리, 아마존, FB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최소한 이런 걸 갖고 계시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것들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끝까지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아무 얘기를 오늘 8시 30분에 오늘 다 전화 부사장님 그리고 안동이사 같이 할 테니까 마지막 이런 진솔한 얘기 마지막 오늘 8시 30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주미 회전은 8시 30분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고맙습니다. 복,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 방송인데 네.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는 그냥 주에 한 번 하는 방송, 그러니까 늘 있는 방송이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게 없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올해 진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시장이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남고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올해 내년이? 예,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제가 중심을 잡고 좀 도움되는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내년부터는요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또 더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장성구 부사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지금 1년 넘게 진행하면서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 하루에 생방송 3개 중에서 이 방송은 제 최애입니다. 최애 제 방송입니까? 최애고 사실 가장 좀 애정을 갖고 방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새벽부터 그렇습니다. 예. 늘 응원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달 드리고 싶었고요. 네. 내년에도 여러분 저 많이 혼내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뭐 내년에도 우리 고생길이 눈앞에 보이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